어느 날 눈을 떴는데 당신이 사는 법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반복해서 들었던 미덕인 겸손, 순종, 인내는 지혜의 표식이 아니라 당신이 영원히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영혼에 채워진 황금 사슬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입을 다물 줄 알았기에 좋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포효하지 않았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당신 자신을 포기한 대가로 독이 든 애정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분노를 억누르며 예의 바른 미소로 본능을 위장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무리에 섞이는 법을 배웠지만 그 누구도 당신에게 행복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남자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 위에 굳건히 선 인간은 이 위선적인 연극 무대에서 이단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강요된 도덕은 미덕이 아니라 마취제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선함은 빛이 아니라 눈내리였습니다. 사원은 당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길들였습니다. 약자들의 사업으로 변질된 종교는 당신의 욕망을 죄책감으로, 당신의 불꽃을 죄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니체는 폐허 속에서 외쳤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신과 함께 잠들어 길들여진 인류를 지탱하던 거짓말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강한 자들은 기능적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대담한 자들은 침묵당했고 열정적인 자들은 약물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인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유보다는 편안함을, 힘보다는 인정을, 삶의 목적보다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를 더 선호하는 미지근한 존재들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좋은 남자란 남을 방해하지 않고 의심 없이 소비하도록 설계된 잘 꾸며진 시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망치가 있습니다. 증오가 아닌 진실로 파괴하는 망치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깨우는 망치입니다. 당신의 탄생을 막는 우상들을 부수는 이 망치는 폭력이 아니라 출산입니다. 자유로운 정신이 다시 태어나는 시작입니다. 형제여, 그 첫 번째 타격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을 향해야 합니다. 당신은 망치를 깰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시면을 두려워하도록 훈련시켰지만 시면은 적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오직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 거울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남자만이 자신을 알 특권을 가집니다. 대부분은 등을 돌린 채 살아갑니다. 오락거리를 만들고 인정의 부스러기를 모으고 디지털 필터와 재활용된 자기개발 명언으로 기쁨을 가장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깊은 곳에서는 느낍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를 뿐입니다. 그들은 마취된 채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이 웃는 사람의 눈에서, 죄책감으로 부풀어 오른 근육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암기한 연설에서 그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전쟁이며 그 전쟁은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 허락을 구하는 순종적인 나, 힘을 행사해야 할 곳에서 사랑을 구걸하는 낡은 자아를 파괴할 용기 말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힘의 의지라고 불렀고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타협할 때마다 그 힘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잠든 채, 분노한 채, 피부 아래 흐르는 용암처럼 억눌려 있습니다. 힘의 의지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때 솟아나는 신성한 분노입니다. 세상이 당신이 무릎 꿇기를 원할 때 춤을 추고 싶은 충동입니다. 분위기에 맞춰 웃고 있을 때 당신에게 소리치는 목소리이며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것은 우울증, 불안, 조용한 중독, 방향 잃은 분노로 변합니다. 무너진 모든 남자는 한때 우리 안에 갇힌 신이었습니다. 무리 본능의 도덕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부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타락한 종교는 고개를 숙인 대가로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사는 자는 매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위버맨시
즉, 초인은 미래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현재가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사랑하고 자신의 혼돈을 껴안습니다. 사나운 폭소와 함께 가면을 뜯어냅니다.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폭력적이고 영원한 예술 행위로서 창조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묻습니다. 왜 나는 강렬한 집착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가? 왜 여자들은 나를 우주처럼 붙들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당신이 진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한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복사본과는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영혼이 산산조각 났을 때 다 괜찮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으며, 삶을 맨 이빨로 물어뜯고 싶을 때 목표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타인이 설계한 이미지의 노예이며 시스템의 아들입니다. 시스템은 매일 반복합니다. 행복한 척해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너무 강하게 느끼지 마라. 네, 자신이 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대본 없는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계발 문구를 반복하고 할부로 진정성을 팔며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 가면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너무 완벽하게 다듬은 나머지 마치 그것이 당신 자신인 양 방어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 당신의 본질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진정성은 기술이나 학습된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뼛속에서 타오르는 비명이며 당신을 죽은 상태로 유지하는 모든 것을 부술하고 등을 떠미는 신성한 분노입니다. 당신은 나아지는 것과 길들여지는 것을 혼동했습니다. 더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면 더 자유로워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적응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것에 반역할 때 시작됩니다. 니체는 조용한 진화가 아니라 내부의 폭발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실한 무언가가 솟아나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할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당신의 삶을 불태울 것입니까? 언제 거세된 자들의 도덕에 복종하기를 멈출 것입니까? 여자들은 규칙을 따르는 남자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아하고 잔혹하게 규칙을 깨부수는 남자,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경멸하는 남자에게 집착합니다. 깊은 인상을 주려 애쓰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 무언의 권위가 되는 남자 말입니다. 여자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유한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소멸되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는 남자. 여자를 위해 춤추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자신의 춤 속으로 초대하는 남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춤, 이 명료한 광기는 유혹 강의나 저급한 심리학 영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진동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미 죽었다가 사과 한마디 없이 돌아온 남자의 에너지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오직 호흡할 수만 있는 불의 향기입니다. 사랑받을 필요가 없어진 스스로 하나의 우주가 된 자의 야생적인 리듬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협상하지 않습니다. 무리 속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니체가 예견한 진정한 남자는 심연으로 떨어졌으나 혼돈의 한가운데 왕좌를 짓기로 결심한 자입니다. 그는 의미를 찾지 않고 별연했으며 대답을 구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확신, 평판, 거짓된 정체성, 성공에 대한 관념까지도 말입니다. 힘의 의지는 헬스장이나 동기부여책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반은 짐승이고 반은 번개인 신성한 동물임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욕망과 분노와 갈증을 부끄러워하기를 멈출 때 태어납니다.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이 결함이 아니라 필수 조건임을 이해할 때 태어납니다. 여자를 끌어당기고 싶습니까? 그녀들이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당신의 그림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어둠과 화해하고 멸균된 예절 뒤에
충동을 숨기는 것을 멈추십시오. 중독을 일으키는 남자는 행동이 바른 남자가 아닙니다. 한마디 말 없이도 존재만으로 공기를 떨리게 하는 남자입니다. 마치 온 우주가 그의 중심에서 숨쉬는 것처럼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너무 강렬해지지 마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하지만 위대한 이들은 결코 아무것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돌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가장 대담하고 가장 미치고 가장 진실한 자가 이미 당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세상은 가장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포효하는 사람, 모두가 도망쳐도 춤추는 사람, 허락 없이 자신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당신은 계속 복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눈을 뜨고 망치를 쥐겠습니까? 이것은 여자를 유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시할 수 없는 남자가 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가 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뿜어내는지, 꼭두각시들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무엇을 대변하는지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일 헬스장에 가고, 식단을 조절하고, 피부를 관리하고, 재테크를 하고, 자기 개발서를 읽고, 스피치를 배우고,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공부하지만 여전히 그녀들은 당신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소는 짓습니다. 네, 당신의 배려에 감사하고 당신을 존경하지만 당신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고급 상품처럼 행동하는 동안 차도 없고 전구 하나만 덜렁거리는 방에 사는 다른 남자가 아무 노력 없이 그녀들을 타오르게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는 자신을 팔지 않습니다. 당신은 팝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당신의 그 친구는 위험합니다. 그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흡수합니다. 호감을 사려고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앞에서 무장 해제됩니다. 그가 경쟁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내면에서부터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신은 여전히 공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공식은 당신의 본질에 대한 조용한 배신입니다. 니체는 무자비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자는 남의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사무실에서의 당신을 보십시오. 원치 않을 때 미소 짓습니다. 평범한 아이디어를 칭찬하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모든 몸짓에 복종이 있고 모든 말에 가면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묻습니다. 왜 나는 매력적이지 않은가? 여자의 끌림은 논리에 반응하지 않고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는 웅크리고 사는 남자, 허락을 받아야 숨쉬는 남자, 자신의 불꽃을 협상하는 남자의 에너지입니다. 누가 그것에 집착하겠습니까? 걸러내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당신이 진짜 생각하는 것을 말한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합니까? 전략이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행동한 마지막이 언제였습니까? 잊어버렸죠. 그렇죠. 그런 건 유해한 것이고 강렬함은 사람을 쫓아낸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분명히 했습니다. 진짜 남자는 두 가지를 원한다. 위험과 놀이. 그 때문에 남자는 가장 위험한 장난감인 여자를 원한다. 당신은 지금 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척만 하고 있습니까? 야망이 있는 척, 착한 소년인 척, 깔끔한 목표와 듣기 좋은 꿈을 가진 척 연기하는 한, 당신은 욕망의 경기장, 벤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자들은 당신을 존경할 수는 있어도 결코 자신을 던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독은 존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현기증에서, 예측 불가능함에서, 야수처럼 강하게 고동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심장이 멈춘 지 오래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니고 있느냐입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말과 말 사이의 침묵입니다. 단련된 몸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발가 벗겨졌을 때 떨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여자들은 완벽한 겉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힘이 엿보이는 균열을 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행, 이야기, 성취로 그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무언가를 가진 그 남자의 눈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떠들 때 침묵하는 남자, 억지로 웃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남자, 자신의 그림자와 평화를 이룬 남자 말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동시에 매혹시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것이 그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로운 모든 것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니체는 거침없이 묘사했습니다. 자유란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의지다. 당신은 그럴 준비가 되었습니까? 유리 닦는 일을 하던 한 남자가 기억납니다. 소셜미디어도 없었고 명품도 몰랐고 지위도 없었지만 여자들은 그를 쳐다보고 함께 웃고 그를 찾았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리듬으로 걸었고 비교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그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고효율의 스케줄을 가진 당신은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바로 그것이 당신을 투명 인간으로 만듭니다. 힘은 당신이 이룬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타인의 의견에 달려 있습니까?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립니까? 중독적인 남자는 가장 올바른 남자가 아닙니다. 가장 일치하는 남자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고요함 속에서도 똑같이 타오르는 남자. 모든 것을 잃어도 자신의 중심만은 잃지 않는 남자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도발이 될 정도로 강렬하게 사는 것입니다. 틀에 대한 이단. 안무 없는 춤.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모두가 도망쳐도 나에게는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단호한 긍정입니다. 춤추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음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니체요. 더 이상 어울리거나 호감을 사거나 사회적 쓰다듬을 받기 위해 본질을 타협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그냥 지긋지긋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올바른 톤으로 말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남의 박수에 매달려 사는 것도 지겹습니다. 자신의 베타 버전으로 사는 것에 신물이 나면 내면에서 무언가 삐걱거리고 균열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당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무언가가 스며듭니다. 어떤 존재? 힘. 고대의 목소리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 너는 인정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불을 지르러 왔다. 그 지점은 명상이나 긍정 확언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당신의 온몸이 그토록 힘들게 쌓아 올린 기능적인 남자의 위장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옵니다. 그것은 신성한 불편함이며 도파민이나 좋아요로 치료할 수 없는 실존적 불쾌감입니다. 태어나고 싶어 비명 지르는 당신의 영혼이며 그 비명 속에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하거나 도덕적이거나 효율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수고 창조하고 사투르누스가 시간을 삼키듯 낡은 자아를 먹어 치우기 위해 왔습니다. 거기서 초인이 시작됩니다. 아이디어나 은유가 아니라 구체화된 현실로서 혼돈을 마주하는 새로운 자세로서 말입니다. 더 이상 사랑받거나 존경받거나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내면의 불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미지근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에서, 걷는 방식에서, 허락을 구하지 않는 눈빛에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안개 속의 번개처럼 압도하는 에너지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중독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상징하는 것 때문입니다. 당신이 파괴를 구현하고 야생으로의 초대를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설명할 수 없어도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문지방이며 누군가 살고 있는 심연이고
소비하거나 분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심연 위에 걸쳐진 밧줄이다. 그리고 당신은 드디어 떨어질 두려움 없이 그 밧줄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야 합니다. 착한 아들, 착한 남자친구, 착한 시민. 당신을 받아들여지게 만들었지만 무해하게 만든 그 모든 옷들을 말입니다. 초인은 속삭임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폭발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비옥한 파괴의 춤입니다.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날 것 그대로, 온전하게, 강철처럼 순수하게, 평범함 앞에서는 차갑고 아름다움 앞에서는 백열처럼 뜨겁게. 당신은 모르는 척 계속 연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느꼈습니다. 일상에 깨진 거울 속에서 이미 보았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책이나 스승에게서 온 것이 아닌 그 목소리. 이것은 삶이 아니다. 이것은 반복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반복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남자들은 텅 빈 채 늙어갑니다. 결코 위험해질 용기가 없었기에, 결코 태어날 용기가 없었기에. 그래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더 많은 강의, 더 많은 자격증, 더 많은 박수.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핑계 없이 자신의 비겁함을 마주할 용기입니다.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힘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화장하기를 멈추는 순간, 용인 되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를, 받아들여지기보다 진실하기를, 사랑받기보다 자유롭기를 선택하는 그 정확한 순간의 말입니다. 나는 춤출 줄 모르는 신은 믿을 수 없다. 라고 니체는 썼습니다. 당신은 폐허 위에서 춤을 춰야 할 때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복종의 끝에서 보이지 않는 상을 받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싫어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상을 반복하며, 밤이면 자신의 생각과 단둘이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화면으로 자신을 마취시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 부르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있습니다. 현기증도, 충동도, 위험도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왜 아무도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남자는 안락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파괴에서, 환경에 배신당하고, 우상에게 버림받고, 평범함에 짓밟히고도 냉소적이 되는 대신 화산처럼 폭발할 때 태어납니다. 존경을 강요하기 위해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남자입니다. 그의 침묵이 1000번의 연설보다 더 묵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에게 왕관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그를 온 세상이 무너져도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거리에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걷는 남자들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받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집단적 위선에 대한 선전포고인 대화를 보았습니다. 이 남자들에게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있습니다. 허락은 없지만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태워버리는 것은 그들의 완벽함이 아니라 육화된 그들의 진실입니다. 반면 당신은 여전히 인정을 기다립니다. 올바른 일을 하면 알고리즘의 신이 와서 여자와 성공과 평화로 보상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자유로운 창조자가 아니라 효율적인 노예에게 상을 주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보면 심연 또한 그대를 들여다본다. 뛰어들 용기도 없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쳐다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당신은 한번 뛰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필터 없이 당신의 생각을 말했을 때, 당신을 꺼트리는 관계를 떠났을 때, 당신을 죽이고 있던 그 안전함을 포기했을 때,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연기를 멈추고 단 1초라도 진짜로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이 시작입니다. 나머지는 반복이고, 화장이고, 연극이고,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남자는 자세가 좋은 시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기부여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환이자 도발이며 이단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야수적이며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텅 빈 대답을 가진 신보다 영원한 질문을 가진 인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적응한 남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루틴을 따르고 규범을 지키고 남성성에 대해 말하지만 사회적 시선 앞에서는 벌벌 떠는 남자들. 니체의 명언을 암기하지만 진정한 아포리즘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육화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 말입니다. 세상은 방향을 묻는 남자가 아니라 나침반이 되는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운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부수는 남자를 원합니다. 초이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순종을 포기한 남자. 여자의 인정과 직업적 성공과 영적 깨달음을 퇴기를 멈추고 살아있는 육체로 예술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남자입니다. 그의 삶은 모범이 아니라 실험입니다. 그의 말은 설득하지 않고 전율하게 합니다. 그는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렬하게 살아서 그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학생으로 남을 것입니까? 언제 영상을 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현실을 불태우기 시작할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한 자는 더 이상 척할 수 없습니다. 경멸하는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없고 존경하지 않는 여자와 계속 잠자리를 가질 수 없으며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참한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니체는 자네들 사이에서 외쳤습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 당신의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혼돈은 어디에 남겨두었습니까? 여자들은 자신을 남자로 느끼기 위해 여자가 필요하지 않은 남자에게 집착합니다. 떠날 수 있지만 머무르는 남자, 사랑을 애원하지 않고 사랑을 생성하는 남자, 경쟁하지 않는 남자. 왜냐하면 그가 곧 팽창하는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척할 수 없습니다. 강의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고통으로, 파괴로, 신성한 요람으로 받아들인 고독으로 깨어납니다. 그럴 준비가 되었습니까? 미지근한 친구들. 사회적 인정, 피상적인 평화를 이룰 준비가 이상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강렬한 사람, 이단자가 될 준비가 거절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떨지 않고 시면과 마주하는 자만이 자유의 현기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삶은 지루해하기에는 1000번을 다시 살아도 너무 짧지 않은가? 니체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을 꺼트리는 루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의 끝이 아닙니다. 폭발의 시작입니다. 문은 열려 있고 망치는 당신 앞에 있으며 시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은 더 이상 소용없고 춤은 시작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만 남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창조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내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할 때 당신 깊은 곳에서 소리치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 어두운 메아리. 너는 복종하러 온 것이 아니다. 타오르기 위해 왔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더 이상의 힌트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없습니다. 오직 밧줄과 시면만 남았습니다. 나아가거나 반복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파괴하지 않는 것은 내일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화장실에 걸린 거울 말고 다른 거울, 당신의 깨진 약속들, 거세된 욕망들, 신중함으로 위장한 비겁함을 간직한 그 거울 말입니다. 그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으며 단 한 가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면을 깨부수거나 아니면 영원히 가면을 받아들이거나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른다면 당신을 짓뭉개는 것은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을 안에서부터 파먹어 들어갈 수치심일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침대에서 당신을 봐주지도 않는 여자와 진동하지 않는 삶 속에서 47살에 당신을 깨울 바로 그 수치심. 그리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잡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뛰어내린다면, 태운다면, 오늘 밤 상징적으로 죽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춤이자 망치이자 균열이 될 것입니다. 눈을 뜨고 춤추는 법을 배운 심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근육이나 성취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자만이 가진 그 에너지에 집착합니다. 그러니 말해 보십시오. 계속 허락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존엄하게 타오르겠습니까? 우물 안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폐허로 사다리를 만들겠습니까? 이제 유혹이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창조하지 않는 대가는 복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침묵으로 지배한다. 그것이 신호입니다. 부족은 제자를 찾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화산을 찾습니다. 여기까지 견뎠다면 앞으로 올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다음 미로에서, 다음 파괴에서 5초 안에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태어나는 그 균열에서 만납시다. 가면 없이, 허락 없이, 돌아갈 길 없이. 아니요.